예, 제가 11월 20일 날 그동안 너무 바빠서 구독자분들에게 답변을 못 했던 걸 한번 모아가 답변해 드릴게요. 김 SH님이 주식을 부동산 모양으로 주식을 부동산 맹커로 안 팔면은 되지 않냐, 안 팔면 손해가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손해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요. 주식을 안 팔면은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기다리면 된다.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좋은 종목을 가지고 가야 돼. 특히 상폐 위험이 있는 잡주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 팔면은 저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농 같은 걸 안 팔면은 영원히 논일 수도 있죠. 영원히 안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고 각광받는 종목, 군에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손해가 나잖아,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부동산 모양으로 안 팔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 1번 좋은 종목이라 해야 된다. 아무 종목이나 그래 가가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섹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말이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구름 잡는 종목을 가가면 나중에 잘못하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좋은 종목 회사를 가지고 가야 된다. 요거 두 개 조건이 되면은 우리 김 S.H.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부동산 모양으로 안 팔면 손해가 되지 않지 않냐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채매님이 맞으시네. 채매님이 주린이가 외국인들하고 싸움이 되냐 이런 말을 하시던데 저는 외국인하고 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는 행위들은 따라가는 게 맞다. 그들의 결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외국인들의 방식을 거스르거나 물론 잠시 거스를 때는 있지만 외국인의 그 분위기는 알아내 갖고 그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의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거스르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 싸움이 되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싸움을 한 적이 이 주식 인생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그들의 결을 따라가는 거지 싸움을 하면 안 된다. 그래 최면님도 제가 드리는 어드바이스 하나가 외국인과 싸우시려고 들지 마시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성훈님이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김성훈님 맞지 싶다. 이 외국인이 정보를 어떻게 미리 아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외국인이 정보를 미리 아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부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월 내야 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큰 정부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미국에 있거든. 그거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줘요. 그래 정보 있고로 돈이지. 우리나라 그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돈을 내고 그 정보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럼 결국 개인들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거지. 그런데 외국의 그런 정보 회사들을 이용하는 거는 외국 사람들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되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관이 하는 것보다 정보가 더 빠르지. 그러면 그 정보 회사는 정체가 뭐냐?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정보 회사를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증권 회사들이 그 정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갖고 그 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 있더라고. 그 월천에서 많게는 한 4천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 그 정도 돈을 낸다는 거는 증권회사에서 거기 정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물을 하거나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그런 정보료만 월 1,000에서 4천만 원을 내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런 루트가 있고요.
그 루트에서 그 정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국정원 뭐 그 모양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원이 각국에 다 있겠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뭐 저는 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정보를 모으고 있을 거고 SK하이닉스에서도 정보를 모으고 있을 거고 또 그 회사들은 테슬라에서도 정보를 모으고 있는 그런 돈과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가 하고 있겠죠. 이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그 결론은 뭐가면 머니 이꼬르 정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턴도 그 정보를 얻는 회사에 가입을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정보가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정보라고는 보통 일반 여기 주식 초보들이나 구독자들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는 정보라고는 뉴스에 나온 정보 또는 찌라시 또는 카드라의 정보잖아. 그래서 정보회사에서 정보료만 1,000에서 4천만 원 내고 있더라. 이 금액은 증권회사 직원분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정보료만 그만큼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습득하는 루트가 우리 개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까지 됩니까? 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대학교 사이트나 여러 사이트들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미국의 사이트. 턴은 이제 영어가 좀 되니까 그 밤에 이제 시간이 날 때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요즘은 좀 제가 운동을 한다고 못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알죠. 약간 더 빨리. 그런데 그 요번에 삼성전자를 그 10조의 자사주 매입과 3조 소각에 대한 이슈는 이미 아침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보니까 그 아침부터 알았던 거는 뭐 이런 정보회사를 통해서 알았는지 뭐 어떤지 그 과정 루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보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공평한 게임을 한다는 거는 외국인과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공매도를 우리 개인도 하면은 외국인과 공평해진다 이 카드인데 그런 건 안 돼요. 외국인과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관하고도 매매하는데 공평 안 하죠. 공평한 적이 없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돈이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길이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의 주식 매매는 그런 상황에 유발돼 있죠. 그런데 그런 1,000에서 2,000 내는 4,000 내는 그 증권의 정보 사이트에서 원래 주식은 3,000 갈 거야 그런 말은 안 해요. 우리나라 유튜브들은 막 하잖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는 거. 제가 그 사이트가 어딘지는 알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 사이트 회원료를 받지도 않죠. 그런 겁니다. 또 누가 물으시겠죠. 그거 어디고? 하면 노코멘트. 증권회사가 물어봅시오. 그런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이분들 말고도 제가 답변을 다 못해드리가 죄송합니다. 좀 넘어갈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오늘은 한번 이래저래 시간이 나서 한번 다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참고의 끝.